키키올릭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 테니스의 간판 스타이면서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권순우 선수에 대한 소식, 그리고 제 생각들을 담아봤습니다. 아시안게임 비매너 논란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이미 먹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영상을 통해 권순우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키키올릭 테니스는 테니스를 정말 좋아하는 찐팬들이 주로 오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순우의 테니스 커리어에 얽힌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권순우의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요, 올 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3년은 권순우에게 최고의 영광을 안겨준 동시에 최악의 불명예가 교차한 얄궂은 한 해였습니다. 1월 애들레이드 오픈에서 생애 두 번째 투어 타이틀을 차지했죠. 이건 이영택도 정현도 해내지 못한 권순우만의 독보적인 업적이었습니다. 자, 이 추세라면 이형택, 정현의 아성을 뛰어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우승에 대한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애들레이드 오픈 우승 직후 국내에서 열린 데이비스컵 예선에 출전을 강행을 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벨기에를 물리치고 데이비스컵 파이널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 연속 파이널 진출, 이것도 이영택, 정현이 해내지 못했던 권순우만의 자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강행군으로 인해 어깨 부상이 악화가 됐고요. 로테르담과 도하 오픈 출전을 끝으로 부상 재활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약 6개월 만에 돌아온 무대가 8월 말 US 오픈이었고요. 미국의 유뱅크스를 만나 3대1로 첫판에서 졌습니다. 이스탄불 오픈에서도 32강 첫판에서 무기력한 경기 끝에 탈락을 하고 데이비스컵 파이널, 스페인에서 열린 데이비스컵 파이널에서 포키나에게 패한 다음에 그 문제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온 것입니다. 컨디션과 자신감, 피지컬과 멘털 양쪽에서 권순우는 한마디로 도저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즈음 US 오픈을 전후해서요, 여자친구로 알려진 연예인 유빈 씨와도 결별을 했다고 하고요. 멘털이 더욱더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었죠. 그 예상대로였습니다. 자, 태국의 세계 랭킹 600위권 선수에게 2회전부터 고전을 했고 결국 문제의 비매너 사건을 일으키면서 탈락했습니다. 복식에서는 나름 선전했습니다. 절친인 홍성찬과 짝을 이뤄서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자, 4강전을 제가 현지에서 직관을 했는데 권순우와 홍성찬 호흡이 잘 맞아서 인도의 복식 전문 선수들을 맞아서 꽤 잘 싸웠습니다만, 하지만 복식 스페셜리스트들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좋아. 자, 일단 항저우 아시안게임 권순우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솔했고요. 한국 테니스 간판답지 않은 실망스러운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라켓을 부서뜨리는 방식이 너무 고약했고요. 게다가 그 라켓 요넥스가 신상으로 새롭게 밀고 있는 라켓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스폰서 계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좀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했죠. 그래도 테니스 팬들 입장에서 라켓 부서뜨리기까지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칩니다. 니키리오스, 알렉산더 부블릭도 엄청 심한 짓 많이 했죠. 벌금은 내면 되는 거였고요. 하지만 태국의 무명 선수와 악수와 인사를 끝까지 거부한 건요, 욕을 한 바가지 먹어도 쌀만한 아주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 태국 선수 입장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테니스 스타를 상대로 엄청난 이변을 일으킨 역사적인 날이었을 겁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나라 정현이 조코비치를 호주 오픈 16강에서 물리쳤다고 보죠. 그때 정현한테 조코비치가 악수를 거부하고 화를 냈다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사실 권순우가 일반 투어 대회에서 이런 비매너 행동을 보였다면요, 일이 이 정도로 커질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곳은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대표하는, 게다가 테니스뿐 아니라 다른 아마추어 모든 종목들이 경쟁하는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승부가 제1의 가치로 인정받는 경연장이 바로 국제종합대회잖아요. 프로의 세계와는 다른 순수 아마추어 스포츠의 문법을 권순우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웠고요. 대한체육회 차원의 징계는 다만 있긴 있는데 다만 무겁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국가대표 자격 박탈 이 정도의 징계는 아니고 주의 수준의, 경고 수준의 경징계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권순우와 국가대표팀 코칭 스텝이 금메달 전략을 제대로 짰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자, 이번 대회 남자 단식에서 권순우가 금메달을 바라보기에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요. 중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됐고 그 예상대로 장재준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물론 권순우가 정상의 몸 상태라면 장재준과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만 하겠지만 지금 권순우의 몸 상태는 장기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고 그렇다면 오히려 남자 복식이나 혼합 복식과 같은 틈새 종목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자 복식 파트너를 홍성찬과 해서 나갔는데요. 저는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 약간 좀 아쉽습니다. 권순우와 홍성찬 두 선수 모두요, 복식에 강한 유형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남지성과 송민규 같이 복식, 발리와 서브에 능한 선수들과 권순우가 짝을 이루면 금메달 확률이 조금 더 높았지 않나 싶습니다.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정현이 금메달을 획득을 해서 병역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투어 도전을 그때부터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정현의 복식 금메달을 도와준 선수가 바로 임용규였습니다. 자, 당시 경기에서 임용규의 역할이 정말 많이 돋보였죠. 권순우는 아시안게임 악몽을 끝낸 뒤에 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어깨 부상이 다시 도지면서 전국체전에 불참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또 소속팀 당진시청과 불협화음이 제기됐고 내년 당진시청과 재계약이 사실상 불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당진시청은 권순우한테 연봉 약 9천만 원을 주고 1년에 한 번 정도 전국대회 출전을 요구하는 그런 계약을 했는데 이 후원금도 이제 권순우에게 끊기게 된 것이죠. 권순우의 앞으로의 미래 불투명하고 매우 밝지 않습니다.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대 고비에 봉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권순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연령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까지는 연기할 수 있는데 내후년에는 군대 영장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권순우에게 남은 선택지가 내년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내서 병역 혜택을 받거나, 자, 아니면 상무 입대를 하는 것인데요. 자, 올림픽 메달을 테니스에서 획득하는 건 아시안게임보다 더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단식이든 복식이든요. 자,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상무 입대인데 상무에 입대하면 해외 투어는 중단하더라도 국내 실업 선수로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겠죠. 근데 권순우 선수의 상무 입대도 개런티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테니스계에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비매너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상무부대에서 권순우의 입대를 거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상무부대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시즌까지만 권순우가 뛰고 어쩌면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테니스계 모두가 일치단결을 합심해서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한국 테니스 간판 스타고 정현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테니스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존재 권순우이기 때문입니다. 권순우의 남은 투어 일정도 알아봤습니다. 권순우 지금 현재 200위로 떨어져 있는데요. 6개월 이상 부상으로 인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ATP에 공식적으로 프로텍티드 랭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텍트 랭킹이란 부득이한 부상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랭킹이 많이 하락한 선수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6개월 이상 부상 선수는 복귀 이후 9개의 투어 대회에 프로텍티드 랭킹으로 출전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부상 이후 3개월간의 평균 랭킹을 계산해서 프로텍티드 랭킹을 받으니까요. 권순우는 대략 80위권 정도로 각종 투어 대회에 출전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1월 애들레이드 오픈 우승 점수가 빠져나가는 게 거의 불가피하기 때문에 랭킹 자체가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어쩌면 권순우의 투어 선수로서의 생명이 내년 이후를 제대로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권순우가 투어를 뛰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상당 기간 투어 선수를 TV 중계 화면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현의 부활은 기약할 수가 없고요. 권순우 다음 세대 선수들이 투어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적어도 5년 이상 걸리고요. 또 다음 세대 선수들의 성장세가 그렇게 현재 믿음직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권순우는 이번 주 열리고 있는 전한국 선수권 대회에도 출전을 포기했고 이대로 시즌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다만 11월 말에 고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벤트 대회 UTS에서 볼 수 있을 수 있는데요. 국내 팬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권순우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회, 반성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본인에게 심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대회로 여겨집니다. 테니스 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순우는 비매너 논란으로 인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이미 치렀다는 것입니다. 몇몇 후원서로부터 후원이 끊겼고요. 병역 혜택이 물 건너간 것은 물론 상무입 때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결과를 이미 맞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권순우 선수 본인이 충분히 반성의 뜻도 밝혔고요. 자, 이제는 권순우와 한국 테니스의 미래를 향해서 시선을 좀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환영하겠습니다. 그럼 키키홀릭 테니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